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진학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첫 번째 단계, 바로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는 점일 텐데요. 국어 공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오늘 섬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국어 학습 전략과 대입 전략을 조화롭게 세워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먼저 학습 전략을 세워주실 분이십니다. 비전가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네. 그리고 국어의 핵심과 공부 비법을 짚어주실 선생님이시죠.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1-5441번에서 2번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1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나중에 유네스코 문화 커뮤니케이션부에 입사하고 싶은 것이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정말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요. 지금 중간고사는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저번보다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을 받아볼 텐데요. 국어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워서 오늘 신청했을까요? 일단 모의고사를 볼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 성적이 계속 들쭉날쭉한데 일단 모의고사를 볼 때 화법, 작문, 문법 영역을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다 하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1.88, 수학 2.25, 영어 1.25, 사회 1.63 해서 국수영사 평균 1.75입니다. 국어 과목의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가 2학년 2학기에 들어와서 1.5등급으로 이렇게 좀 향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3월 달에 치렀던 전국연합인데요. 국어 B형 2등급이고요. 근데 100분의 1을 보면은 거의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수학 A는 거의 완벽합니다. 1등급이고요. 영어 1등급, 그다음에 탐구에서 한국사가 2등급이고 세계지리도 1등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능 평균은 1.4등급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국어 과목이거든요. 작년에 치렀던 9월 전국연합에서는 1등급이었고 또 11월 달에도 1등급이었는데 3월 달에 와서 이렇게 등급이 좀 떨어졌습니다.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긴 하지만은 약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취약점도 알아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국어 과목에서 가장 취약하다라고 한 부분이 현대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학생의 고민은요, 사설 문제집하고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중에서 어떤 쪽에 비중을 둬서 공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화법, 작문, 문법 영역을 푸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풀이 순서를 어떻게 잡아가고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점이 이제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희망대학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1지망은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이고요. 이지망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은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네. 전반적인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하기성 선생님, 분석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한테 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모든 영역이 다 똑같겠지만 특히 국어 영역에 대한 학습 시간이나 복습 시간을 따로 좀 배정해서 공부하고 있나요?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냥 지금 솔직히 수학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라 네. 학원 숙제만 조금 다 해가는 편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일주일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4-5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장시간은 네. 아니군요. 네, 일단 학습 능력 분석을 했는데 우리 결과부터 보면서 우리 친구가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 화면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상에 6가지 이제 학습 능력 분석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기억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문제 해결력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리력하고 사고력이 아주 낮게 나오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학습 영역 간의 편차가 좀 심한 편인데 특히 이 정리력하고 사고력은 복습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친구가 이 능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전반적인 성적 추이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리력 낮다는 것은 특히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하고 또 얼마만큼 머릿속에 담아두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습 환경의 또 주변 정리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지금 현재 부족함이 나왔으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뭐 수능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수행은 진짜 정리력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학습하실 때 어떤 배운 내용 필기하고 정리하는 습관도 조금 점검해 보는 게 좋겠다. 상위권 학생이니까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사고력이 낮다는 의미는 듣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자질은 굉장히 뛰어난 학생인데 반복적인 노력 의미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니까 이게 이해되는 부분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우리 친구가 좀 정리하고 또 스스로 점검하는 학습 패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력은 매우 높은데요. 네. 메모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학습하고 조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학습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분석됩니다. 네. 문제 해결력이나 기억력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정리력과 사고력 좀 부족한 부분이 편차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그 국어 성적에 대한 평가 또 모의고사에서 특히 어떤 점이 취약한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인 뭐 상위권 학생이죠. 그래서 국어 성적이 결코 이렇게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 학생은 아니고, 좀 더 이제 완벽해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도 뭐 1.75면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수능 성적도 아까 이제 평균이 1.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학생인데, 수학은 이제 완벽한 것 같은데,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실수해서 틀리는 그런 문제라든지,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이 그 3월 달에 치렀던 전국 연합이 있어요. 그 전국 연합에서 우리 학생이 어떤 영역 또 어떤 문제에 이제 오답을 냈는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어는 크게 이제 5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화법, 또 6번부터 10번까지가 작문, 11번서부터 15번까지가 이제 문법, 대개 이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돼 나가는데, 네. 화법에서 2번 문제를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토의 내용, 비판적 이해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학생이 뭐 오답 분석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뭐
크게 어려워서 우리 학생이 이해하지 못해서 틀렸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실수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비문학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이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그다음에 그 독서, 원리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술 지문에서 한 문항을 틀렸어요. 글이 핵심 정보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문학 지문에서 이제 현대 소설에서 장면의 특징을 이해하는 그 문제에서 이제 한 문제 틀렸습니다. 그게 이제 35번 문항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45문항 가운데 이렇게 세 문항인데 특별히 우리 학생이 이제 취약하다라고 했던 부분보다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해서 본다면 한 문제 동적시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린 그런 경우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분석을 해주신 거 보니까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현대소설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요. 선생님, 비문학, 현대소설 지금 취약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취약한 문제들이 어떤 공통점이 좀 있나요? 네. 제가 우리 학생한테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현대소설이 취약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문제 풀면서 어떤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으세요?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도 그 지문을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게 굉장히 길어지다 보면은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막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도 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 평상시에 그 독서하면서 소설은 즐겨 읽는 편인가요? 네, 즐겨 읽는 편인데 네, 최근에 읽었던 지금, 소설 중에 기억나는 소설 있나요? 소설 중에는 김진명 작가의 예. 천년의 금서를 최근에 읽은 것 같아요. 네. 소설을 읽는 것 자체는 상당히 즐겁죠. 근데 수능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막상 아주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소설 지문이 사실은 제일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지문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크게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소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작가의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허구적으로 구성된 게 이제 소설인데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이 상상력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로 출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60만 명의 시험을 치르는데 개인이 상상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추리력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 학생이 수학 과목은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수학은 어떤 공식을 넣어서 대입을 하면 딱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국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식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답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소설도 우리 학생이 이제 지금과 같은 3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장면의 내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서 약간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꼭 오답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오답을 나고 나서 특징 중에 하나가 풀이를 보면은 꼭 자기가 실수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풀어가는 원리를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국어도 수학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아마 이런 그 조그만 실수들은 아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 풀이를 해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소설 분야에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5번 문항이죠. 3월 달에 치러진 전국연합이요. 소설 지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문항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실제 문제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A로 이렇게 지정된 부분이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쭉 읽어보시면 이제 옛날 친구를 이렇게 만났던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얘기를 주고받는 부분이 이제 B 부분이고, 그 다음에 C 부분 같은 경우는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좀 이렇게 서운하게 헤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문제인데요. 그 발문하고 그다음에 선택지 5개가 나와 있는데 A서부터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요. 국어는 언제나 45문항 전체가 다 맞느냐 틀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약간 이제 말만 이제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지문을 제가 좀 한번 분석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나왔던 A 부분, B 부분, C 부분의 어떤 그 지문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잠시 뒤에 나올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네. 그 내용 속에서 A 부분에서는요. 우리 그 구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친구를 만나가지고 상당히 망설여요.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 망설이는 모습. 근데 그 친구는 구보를 보면서 자기를 알아볼 것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구보는 용기를 내서 이제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B로 넘어가서는 이제 얘기를 실제로 이제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C로 가서는 이제 그 서운해요. 한마디를 했는데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서운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그 구보를 외면하고 이렇게 자기 갈 길을 가고 그래서 구보 자신은 굉장히 서운해서 울 것 같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감정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X를 고르는 거죠. 그러면 1번 선지를 보면은 구보와 옛 동무의 물리적 거리는 A에서는 가까워지며 C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지금 A에서는 지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물리적인 부분. 근데 C에서는 그 친구가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구보가 옛 동무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C로 가면서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C에서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울고 싶은 심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점점 거리감을 느끼면서 심화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A와 C에는 옛 동무에 대한 구보의 복합적인 감정이 직접 서술되어 있다. 아까 A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상당히 좀 망설여졌고 또 용기를 냈고 그 다음에 C에서는 상당히 서운해서 울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직접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죠. 서술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를 보면은 A에서 옛 동무가 구보를 대하는 태도에서 두 사람이 반목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반목이라는 거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였죠. 근데 A를 아까 봤겠지만 거기서 두 사람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그런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물론 뭐 상상을 하자면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수능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가지고 풀어야지 개인적인 상상이 들어가면 오답을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은 X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 선지에서 X가 나왔으니까 5분은 안 봐도 되겠죠. 그냥 X를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 절약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예를 통해 가지고 정답을 찾는 원리를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남은 기간 동안 한다면 지금 충분히 만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떤 학습 전략을 좀 가져야 될까요? 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성적도 우수한 학생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그 지문을 보면서 그 지문의 어떤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문의 의도에 따라 이제 답을 내는, 그런 그 연습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그대로, 45문항의 그 출제자의 의도는 전부 OX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발문에서도 이건 O를 물어보는 거냐, X를 물어보는 거냐,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이나 보기를 통해서 발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선택지 1번서부터 5번까지는 OX로 다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O를 물어봤으면 O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답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문제를 풀고요. 사설 문제집이나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어떤 쪽에 이제 비중을 두고서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문제, 전국연합이나 또는 그 모의평가라든지 실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제시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풀어가면서 어떤 분명한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좀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애매해서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저게 답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들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최근 한 5년 정도의 그 모의고사라든지 3학년 전국연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특히 또 EBS 교재는 이제 연계성이 또 높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법, 장문, 문법 영역을 푸는데 상당히 이제 어떻게 이제 순서를 조정해야 되느냐, 어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 같은데요. 화법, 장문, 문법은 순서대로 풀어야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1번서부터 15번까지 화장문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뭐 문법 먼저 풀고 화법 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서는 그대로 가져가되 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발문에서 물어보는 건 O 아니면 X예요. 근데 선택지는 5개잖아요. 1번서부터 5번이잖아요. 근데 1번서부터 5번은 다 OX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문항은 45문항이에요. 1번이 답일 확률은요. 평균 9문항 정도 돼요. 5분의 1 정도가 되니까. 2번이 답일 확률은 5분의 1,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문에서 OX로 물어봤으면 1번에서 5가 나왔다. 발문에서 5로 물어봤는데 1번에서 5가 나왔다 하면 2, 3, 4, 5는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2개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시간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걸 일일이 다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풀어가다가 3번에서 요구하는 5가 나왔다 그러면 4번, 5번은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1번이 답이 5다 그러면은 2, 3, 4, 5는 한 문제를 확인하는데 한 20초 정도씩 걸려요. 그러면 20초면은 그걸 안 봤을 경우에는 1분 20초, 문항 하나에서 1분 20초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한 16분 정도가 이렇게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식을 적용해서 풀어가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나중에 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시간 문제에 대한 조언까지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학생 진학 상담을 좀 해볼 텐데요.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그 희망대학의 특징과 또 국어 점수를 좀 올렸을 때는 어디까지 가능할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3개 대학의 또 4개 전형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2개 전형에 해당되는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세대 수시 전형이 이제 2가지 전형인데 첫 번째 이제 국제 특기자 전형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형이 1단계 서류 100으로 통과되고 2단계에서 영어 면접이 30%가 들어가거든요. 중요한 건 최장력 기준 수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1단계 서류도 중요하지만 이 1단계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신 성적에서의 경쟁력 뭐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건 1단계 통과됐을 때 2단계에서 영어 면접에 대한 준비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일지망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연세대가 혹시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서울대까지도 생각한다면 이거는 6월 모의 수능 끝난 다음에 본인의 정시 가능성을 생각해서 이거는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번 써보자 이러면 준비에 대한 부담이 지금 하고 있는 수능의 메커니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세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형이 일반 전형인데 논술 보는 거죠. 논술인데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인원이 지난해보다 좀 줄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과는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문과는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이 일단 쓰실 때 전형 방법상에서 학생부 30이 들어가고 논술이 70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학생부 30%가 실제적인 반영 비율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올해는 지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극간 점수를 발표해 줬는데요. 1등급하고 4등급의 점수 차이가 0.6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의 외형 반영 비율은 30%지만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최장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이 6이다. 여기서 이제 4개 영역은 탐구를 한 과목까지 인정합니다. 2과목 평균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러면 결국 2개는 1등급이 나와야 되고, 극단의 경우에, 아니면 2개 2등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합이 6이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상황에서 보면, 우리 친구가 논술 준비를 지금 얼만큼 경쟁력 있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승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이 대학의 논술 시험 날짜가 10월 4일입니다. 그럼 수능 보기 전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서울대까지 만약에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면 수시 전형으로 생각한다면 연세대 쓰는 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네. 정시 전형까지 생각하면 이제 썼을 때 합격해버리면 정시 지원이 박탈되니까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그러나 지금으로서 제가 좀 냉정하게 판단하면 연대 논술 전형은 10월 달에 꼭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의고사 성적에서 100분위를 좀 상승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원점수로 국어 수학이 지금 94점, 92점이니까 우리 친구가 이게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일단 100분 이상에서 현재 100분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네 과목 기준으로 389인데 뭐 성균관대, 중하이, 한양대, 뭐 중앙대 이런 데는 뭐 충분하게 가능한데 목표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 100분위 5점 이상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서울대 중하위권 일부학과, 연고대 중위권학과, 뭐 서강대는 전학과가 가능할 거다. 그럼 100분위 5점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국어가 3문항을 틀렸거든요. 3문 네. 기준으로. 2문제 이상 더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학은 92점이었는데 여기서 역시 4점짜리 한 문제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뭐 영어도 3점짜리 하나 틀렸던 것 같고요. 탐구 영역은 하나는 만점 맞고 하나는 2개 틀렸는데 다 아시겠지만 문과생이 서울 연세대 고려대를 가겠다. 그러면 100분위로 몇 점 맞아야 됩니까?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체 영역 가운데 몇 개 틀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4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 특히 수학에서는 1개까지만 허용하겠다. 이 말씀을 좀 우리 친구가 좀 명심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학습 계획을 좀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합적인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우리 학생 상위권 학생이니까요. 좀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쓸 때 약간 고민이 되는 점인데, 네. 뚜렷한 역경 극복 사례가 없고, 또, 학교 생활 외에는 외부 스펙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될지가 궁금해요. 네. 하기성 네, 선생님께서. 올해는 또 그 자기소개서의 대교육 공통양식 문항이 보면 1번과 2번이 결국은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 또는 학습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니까 역경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서 본인이 의미 있게 활동한 교내 활동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여기서도 역경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는 학교 활동 중에서 본인이 뭐 협력이나 배려나 나눔이나 또는 갈등 관리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묻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역경, 사실 우리 친구한테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수험생들이 역경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대학이 네 번째 질문할 때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습과 연관된 역경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수학을 많이 쓰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어떤 진로를 개척해 나가거나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사고했던 것들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가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상담자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교사가 되고 싶은 여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군요. 네. 국어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워서 오늘 전화 줬을까요? 제가 내신은 그나마 국어를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모의고사를 보면 그만큼 잘 안 나오고 공부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내신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모의고사 할 때 더 국어가 좀 어렵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두 분의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상담을 해 주실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최진규 선생님께서 먼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1등급, 수학 2.5, 영어 1, 사회 1.25, 국수영사 1.67이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교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 과목도 이제 평균을 내봤는데 1.63으로 약간 국수영사보다는 높습니다. 네. 국어 성적은 내신 성적은 계속 1학년 1학기, 2학기 때 1등급을 유지해온 학생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우리 학생이 3월 달에 본 전국연합에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이거든요. 이제 100분의 1을 보시면은 88.07%니까 이제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수학 A는 2등급, 그다음에 영어 4등급, 한국사 3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그래서 평균 2.8등급이 나왔습니다. 국어 성적인데요. 9월 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등급이 나왔었는데 11월 달부터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3등급을 나오다가 이제 3월 달에도 그 3등급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문학에서도 이제 고전문학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법 쪽이 이제 어렵다고 말을 했고요. 학생이 하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교과서를 읽고 노트에 요약하거나 적으면서 공부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 공부 방법이냐 하는 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수능 국어 공부하는 거하고 내신 국어 공부하는 방법이 서로 달리해도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희망대학 알아보겠습니다. 네. 1지망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고요. 2지망은 성균관대 교육학과, 3지망은 경인교대 초등교육과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꿈이 뚜렷한 학생이네요. 우리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학습 능력 검사를 했습니다. 하기성 선생님, 우리 학생의 그 결과, 보완할 점 말씀해 주시죠. 네, 학생한테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도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네. 내신하고 모의고사 이 점수가 조금 다르게 나오죠. 네. 우리 친구가 특히 이제 모의고사에서 국어 좀 안 나오는 이유를 학생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따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 문제 풀이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 그게 학습 능력 검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화면 통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6가지 학습 능력입니다. 근데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내신과 아주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억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근데 수능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집중력인데, 이 집중력 방해하는 요소가 요 근래에 무엇인지, 시기적으로 이제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공부 시간도 본인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과목별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뭐 스마트폰을 쓴다거나 아니면 지나친 TV 시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뭐 들으면서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이제 일련의 행동들을 하는 고3들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멀티미디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중력 강화하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학생이 해냈을 때 저는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낮은 것은 역시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문제 범위 좀 넓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좀 좁은 범위 안에서의 문제풀이가 아니라 넓고 깊은 범위 안에서 문제풀이를 해내야 되는 게 수능이라고 본다면, 네. 이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우리 친구가 해 나가야지만 이런 이제 6가지 학습 능력 중에 지금 문제 해결 능력, 집중력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네. 일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집중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조금 낮게 나왔는데 좀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 특히 모의고사에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앞에서 이제 살펴봤다시피 이제 내신 성적에서 국어는 뭐 거의 완벽한 학생이라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모의고사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지금 성적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이제 어떤 문항에서 오답을 내고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3월 달에 치렀던 전국연합인데요. 화법, 작문, 문법은 뭐 완벽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항이 없고요. 독서에서 사회지문에서 이제 2문항이 틀렸고요. 지문하고 관련된 자료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문학 쪽에서 또 2문제가 틀렸는데요. 이 고전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이 가장 취약하다고 했던 고전 소설에서 소설의 특징과 사건 이해, 또 고전 시가에서 시의 기능 이해, 이렇게 이제 그 두 문제가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네. 문법은 사실 학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틀린 문항이 없고, 이제 고전에서 2문항 틀린 부분을 본다라면 고전에 조금 취약점이 있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치러졌던 모의고사의 오답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화법은 틀린 문항이 없었고, 작문에서는 한 문항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법이 2문항이 틀렸어요. 그래서 의문의 탈락 이해라든지 단어 형성법에 따른 단어 분류하기, 그렇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에서는 틀린 문항이 없었고, 문학에서는 고전에서는
틀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현대문학 쪽에서 이제 현대 소설하고 극문학 쪽에서 두 문항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 학생이 취약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고전문학하고 이제 문법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그 한 번의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때는 고전 쪽에서 좀 틀리고 어떤 시험에서는 또 문법 쪽에서 틀리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고전과 문법 쪽에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특정 영역보다는 뭐 이렇게 등락의 폭이 큰 것을 안정성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선생님, 우리 학생이 틀린 문제를 보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처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학생 고전 쪽하고 그 다음에 문법 쪽에 이제 등락이 있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런 문제 풀면서 우리 학생이 그 어떤 점이 평상시에 어렵게 느껴졌나요?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예, 해석이 네.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의미의 어떤 이해, 그 다음에 문법 쪽은요? 문법 쪽은 그 보기에 제시된 말을 이해 못하거나 그럴 때도 많아요. 네, 그 문제를 우리 학생이 그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한다라기보다는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이제 문법 자체가 상당히 좀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어떤 일종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수준 정도 가지고도 수능 문제는 얼마든지 다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 쪽에서 이제 지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뭐 고전문학이 워낙 범위도 넓고 그러니까 그 고전문학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고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정도 가지면은요,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3월 달에 치렀던 전국연합에서요, 고전 부분에서 틀렸던 문제가 있거든요. 윤선도의 그 견회요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연시조거든요. 이 시조에서 이제 틀린 문항인데요. 아마 이제 그 한자어도 이렇게 나오고 또 옛날식 표기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읽히면 됩니다.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이 작품을 알고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그 모든 작품을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추성 진호로밖에 우러녀는 벼시내야 이렇게 돼 있죠. 추성, 그냥 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호로, 루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루각 밖에 울면서 녀는 그 니다, 녜다, 녜다 이런 표현들은 고어에서 우리가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울면서 가는 저 시내야. 시내는 뭔지 알잖아요. 시냇물이잖아요. 네. 네. 시냇물이 울면서 간다고 그랬네요. 무슨 홀이라 쥐야에 흐르느냐. 무슨 이유로 쥐야라는 정도는 한자가 알잖아요. 밤낮으로 그렇게 흘러가느냐. 님 향한 그 마음을 쫓아 그칠 줄을 모르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님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한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건데 그 시내도 그 마음처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흘러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배울 거 아니에요.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대개 임금님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든지 또는 자연에 대한 어떤 감상 또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효성심 이런 거거든요. 지금 네. 님 향한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은 어떤 임금에 대한 어떤 이때 당시 임금님이 이제 광해군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충성심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지금 그 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그 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마음을 시냇물에다가 비유해서 표현했는데 그 시냇물이 사람처럼 울면서 지금 가고 흘러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건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워서 감정이입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를 보면은 매한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매라는 건 이제 산이죠.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을 많고 많고 하고 많다라는 건 많은 거고요. 고에서 하다라는 뜻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 상당히 부모님하고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리움이 사무치는 그런 모습이죠. 어디서 외기러기난 울고 가나니. 그러니까 어디서 외로운 기러기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처럼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기러기가 울진 않는 거죠. 근데 자기가 울고 싶은 마음을 기러기에다가 지금 감정을 이입시켜 놓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3번에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과 니은이 기억은 신해였고 니은은 외기록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적절한 것이니까 오를 고르는 거였잖아요. 기억과 니은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은 시냇물이고 니은은 외기록이라 했잖아요. 지향하는 어떤 이상세계,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 이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X가 되겠고요. 네. 기억과 니은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아까 시냇물도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흘러간다고 그랬죠? 기러기도 어떻다 하겠어요? 외기록이도 울면서 날아간다고 그랬죠? 지금 사실은 울고 싶은 게 이 시를 지은 윤선도 선생이 지금 울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거를 시냇물과 외기록에다가 지금 대신 이입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이 선지는 지금 맞는 거지요.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번, 4번, 5번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죠. 네. 굳이 안 봐도 다 이거는 전부 틀리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전 분야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과 관련된 문제를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1월 달에 그 모의평가 국어 B형 11번 문항인데요. 보기를 바탕으로 의문의 탈락에 대해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 보기가 이제 나와 있죠. A는 돌다이 활용해서 돌고 뭐 B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A에서는 어간의 끝소 니을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보세요. 돌 플러스 니에서 니 앞에서 니은 앞에서 돌이 탈락돼서 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맞잖아요. 맞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X를 고르라고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선지에서는 나아를 지금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 나아에서 나아로 발음은 되지만 의문의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었다. 나아가 탈락이 반영되었다라는 얘기는 히읗이 탈락돼서 나오지 않았어야 하는데 방금 전에 봤던 보기에서는 히읗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죠?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렇다면 X를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2번이지요. 이렇게 보면은 전혀 문법 문제도 이렇게 외워서 푼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보기에 있는 내용하고 선지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요걸 따져서 푸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틀렸던 문법 문제, 고전 문제를 보긴 했지만은 이 문제들이 결코 우리 학생이 어렵고 힘들어서 풀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일종의 어떤 선입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점에 좀 주의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직접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풀이법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2학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국어 공부할 때 우리 학생이 이제 인터넷 강의 많이 듣는 게 좋으냐 이런 당연히 좋지요. 강의를 많이 들으면은 뭐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문제 해결의 원리가 틀림없이 있어요. 국어에는. 네. 그런 원리를 이해하면서 풀어가는 거. 한 문제를 풀더라도 원리를 알면서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국어하고 내신 공부법은 달리해야 되느냐. 저는 국어 시간에 그 공부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 내용은요, 수능을 푸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저변 지식,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내에서 출제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습 복습이 철저하게 된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계속 1등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수능 같은 경우는 그런 저변 지식들을 통해서 활용해서 이제 응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의 원리라든지 이런 방향들을 좀 알아야지 무조건 외워서 단기간에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수능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학생이 국어에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은 주로 이제 우리 인터넷 강의를 얘기했으니까 EBS 교재를 통해서 고전문학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특별히 이렇게 취약한 부분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학생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OX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아주 간명하고도 분명하게 가져가는 원리를 터득하면은 아마 실수를 줄이고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어도 원리를 파악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또 국어 점수를 좀 올렸을 때 어느 대학까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교대에 희망하는 학생인데
간단하게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여러 대학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서울교대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교과형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데 1단계 학생부로 통과돼요. 지금 1.4등급의 내신이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고요. 2단계 내려가면 이제 면접인데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관건인 거죠. 네, 왜냐하면 네. 4개 학력 등급합의 8등급이니까 지금 2학년이지만 현재까지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뭐 교과라든지 비교과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아주 낮은 건 아닌데 또 한 가지 교장선생님 추천이니까 학교에서 3명 이내로 추천돼야 된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교과 영향력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내신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우리 친구한테 맞을 것 같고 최저학력 기준 안 되면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도 4개 영역 등급합이 10이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능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바로 이어서 100분이 상승하면 정시에 어느 대학 정도 갈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100분이 10% 이상을 끌어올려서 362가 되면 지방교대죠. 그리고 15% 이상 올렸을 때는 경인교대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영어 성적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100분위 대학이라서 좀 불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20%까지 끌어올렸을 때 지금 희망하시는 서울교대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좋다. 그럼 네.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정할 거냐? 2학년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형하고 학생부 종합형, 특히 종합형에서는 꼭 교대가 아니더라도 이하여대 초등교육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형도 있으니까 네. 본인이 지금 2학년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 했는데 리더십 활동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전공 관련된 활동에서 뭐 교육 봉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된 독서 활동들을 조금만 더 보강시켜 나간다면 종합 전형의 경쟁력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수능을 안 하고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은 이 친구 내신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100분위를 상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가능 대학까지 조금 짚어주셨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하신다면, 아직 2학년이니까 조금 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조언 하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내신 대비 모의고사가 너무 안 좋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지방형 성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오늘 국어에 대한 이제 궁금증 때문에 질문해 주셨지만 3월 성적 이렇게 놓고 보면 국어보다도 더 취약한 건 지금 수학 영어다. 그래서 네. 우리 친구가 수학 영어에 대한 비중을 좀 학습 계획에 두고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경쟁력이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교과, 수능, 비교과, 대학별 과정 중에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과 성적을 단연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경쟁력 확보는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많이 됐어요. 네. 2학년이니까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2명의 학생과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최진규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내일은 6월 모의평가 대비 특강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주제로 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